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가족 난민이라는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족 난민이란 게 뭐냐면요. 이 책에서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 난민이라 부르듯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더불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소중히 대해주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을 가족 난민이라 부르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서 혹시 우리들은 나중에 가족 난민이 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 난민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책은 주오대학교 사회학부 교수이신 야마다 마시히로 교수가 쓰신 책이고요. 2013년에 쓰셨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도 가족 난민을 신경 써야 되는 게 1인 가구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하는 사람들 자꾸 줄어들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독거 노인 역시도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가족 난민 현상 남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인 가구 사회, 결혼 안 하는 사회, 독거 노인 늘어나는 사회로 진입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1인 가구들도 여전히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게 된다면, 친척들마저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년 패러사이트 싱글의 경우, 자,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것은 대학교 졸업 후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기생한다 해서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일본에서 불렀습니다. 자, 이 중년 패러사이트 싱글의 경우 현재는 그들 부모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소중히 대해주는 존재로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밥도 해주고 아프면은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경제적 생활 기반과 심리 안정의 근거를 상실한 채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족 난민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왜 일본의 젊은이들은 서구의 젊은이들처럼 시위에 참여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일까? 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일본 젊은 싱글 대부분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부모가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자녀가 받아야 할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고립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싱글 사회에서는 한국에서도 시위가 늘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형제들 역시도 부담으로 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 부모님이 돌봐줬던 우리 중년 자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직장도 변변하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우리 동생, 우리 오빠, 우리 누나를 내가 돌봐줘야 되나? 이런 형제 부담 부양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책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나는 형제를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일본에서 나왔던. 자,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벌써 독거 노인 비율이 1인 가구 중에서 20%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작가가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시청과 같은 관공서에는 고립사 매장과가 신설되어 고립사로 인한 사후 대응이 일상 업무로 자리 잡게 되는 시대가 오리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난 가만히 있고 주변에 가족들이 알아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이 없어지게 되면 그 역할을 사회, 특히나 관공서에서 맡아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역할은 이렇게 죽음을 뒤처리하는 이런 역할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자면 이거는 죽음 난민 아니면 장래 난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 흥미로웠어요. 고령 싱글에게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제력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령자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다 하더라도 자신이 죄를 지으면 소중한 가족을 부끄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자녀 고령 싱글의 경우는 그러한 자제력조차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고립되면 정신적으로 거칠어지며 규범의식도 느슨해진다. 이는 고령자 범죄를 증가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 제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80대 노인이 됐을 때 돌봐준 사람이 없으면은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불만들, 폭력적인 행태라든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가족 난민의 증가와 함께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커플과 싱글 사이에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과 싱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 후 자녀 양육과 교육을 책임졌던 기혼 부부들은 그들의 자녀가 훗날 고령 세대를 돌봐야만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기껏 나는 열심히 이제 내가 애 낳아가지고 길러놨더니 얘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돈이 고령자들 위한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뭐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육아를 지원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등록금을 무료화한다 뭐 그랬을 때 아니면 왜 내 세금으로 쟤네들 교육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돈 들어가니까 나 애 안 낳았잖아. 근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이에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어서 또 나와요. 고립된 싱글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 등을 위시하여 사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자, 독거노인이라든지 싱글들을 이제 사회에서 돌봐주기 위해서 세금,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음 나와요. 그러나 사회보장 재원은 무궁무진하지 않다. 국가가 싱글 구제에 나설 경우 비싱글 계층으로부터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는 피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진행된 계층화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계층 간 대립이 심화되는 사회의 도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제발 싱글들을 위해서 세금, 증세하는 것 좀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대립 상황들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배운 거거든요. 자, 한국 사회 앞으로 갈등 요소들 상당히 많습니다. 고령층과 젊은층,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당과 야당 지지자, 친환경주의자와 개발주의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사이의 갈등 역시도 우리가 해결하고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 앞으로 갈등 해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위계가 상당히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이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평등 사회가 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조율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해결책들도 나오는데요. 별로 큰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결혼 활동 지원해주자.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자는 거죠. 지자체나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 일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AI가 연애 대화 조언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기업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매치가 되면은 대화할 때 좀 뻘쭘하잖아요. 어떤 말을 걸어야 될지. 그럴 때 이런 내용을 물어보면은 상대에게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AI가 조언해 준다는 거예요. 이 개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AI가 소통을 도와줌으로써 남녀의 엇갈림을 줄이고 행동을 최적화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이 가입된 기업들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600여 개의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되더라도 신원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회사 차원의 복리후생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효과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규슈 지역에 1000여 개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규슈 지역의 기업에 사람들끼리 매칭이 돼서 결혼을 하면은 지역의 인재가 뭐 도쿄나 대도시로 유출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 남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결혼 활동을 한번 지원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작가가 제언하는 것이 쉐어하우스와 커뮤니티 하우스를 활성화시켜보자. 결혼한 사람들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친구와 같이 살 수 있는 거고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공용 생활 공간을 같이 쓰는 이런 커뮤니티 가족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도 에피소드 성수라고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각자의 공간은 따로 있고
그리고 거실이나 주방, 세탁소는 같이 쓰면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서로에게 말도 걸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동주택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가상가족,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책에 적어주고 있는데요. 작가도 이게 좋은 방법이라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결혼 커플뿐만이 아니라 유럽처럼 동거 제도를 정착시키자. 프랑스의 팍스 제도처럼. 자, 그리고 굳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냐? 외국인들과의 결혼도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자, 한국도 이미 다문화 혼인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10커플 중에 한 커플, 결혼한 10커플 중에 한 커플은 다문화 커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가족 난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족 만들기나 파트너 만남의 기회를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방향과 가족이나 파트너가 없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자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결혼해야 된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뒤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공감이 정말 많이 됐어요.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는 기존 형태의 가족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보다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가족 다양성의 본래 의미와 취지를 사회가 적극 인정하는 것이다. 전통 가족이나 표준 가족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편협한 태도는 점차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만 하다 보면 가족 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인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2025년까지 이런 다양한 가족들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논의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 난민에서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경제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사회 갈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는 가족 난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 의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